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6월 8일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해서 상승했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증시 전체가 뭔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와중에 또 외국인은 매도를 했고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지수를 받쳐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단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중이고요. 뭔가 이 글로벌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는 모습이고, 그 테이퍼링에 대해서 계속 경계를 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금리 인상이 좀 다가오다 보니까 추가로 더 주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이 수렴 구간이죠. 이제 수렴 구간에서 하락을 하거나 이제 상승을 하게 될 텐데, 상승 방향으로 잡게 된다면 대형주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를 최근 주목하고 있고요. 제가 따로 리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이 그 세 종목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주봉 모두 플러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세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 이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도를 시작했다는 점, 그 다음에 6월 좀 있으면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 이후에 이 외국인과 기관 포지션이 또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은 서서히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도 마찬가지, 애매한 위치에서 이제 계속 자리를 잡고 버티고 있고요. 한번 이제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그런 기술주와 바이오 종목이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종목이 좀 하락을 하고 바이오 종목이 좀 상승을 했는데요. 자, 이 골고루 좀 올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상승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뭔가 딱히 매수로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또 부합, 다우존스는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뭐 거의 부합 정도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크게 변동 없이 다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상승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따라서 이제 주식이 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주식에 큰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국제금리가 이제 계속 좀 하락을 가는 것 같습니다. 하락 쪽으로 좀 무게가 잡히는 것 같고, 지금도 이제 최저점 바닥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하락을 할지 한번 보겠고요. 원래는 이제 미국이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채 금액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국채 매입을 좀 많이 하는 것인지 이렇게 국채 금리 가격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사실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압박을 받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국채 금리가 아직 괜찮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증시 쪽으로 뭐 나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관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내일 또 이제 목요일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그 다음에 목요일 이후에 어떻게 흘러갈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HMM 보겠습니다. 2,700원 상승해서 45,050원 마무리했고요. 6.3% 상승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43,000원 정도 딛고, 어제 얼마에 종가였죠? 42,350원이었네. 그 정도 딛고 이제 반등을 좀 했고요. 자, 이제 제가 설정해놨던 마지막 이 지지선, 여기 뚫었으면 이제 61선까지 떨어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하게 디디면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양봉으로 반등을 해줬고요. 이렇게 21선까지 단숨에 올려버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두슬라. 최근에 이제 흠슬라에서 두슬라로 다들 이제 세력이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흠슬라 쪽으로 분위기가 돌아온 것 같고요.
하지만 뭔가 조금 이제 부족한 모습이긴 한데요. 좀 더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HMM의 큰 흐름을 이제 요 정도 라인에서 4만 원 후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이게 21선이 좀 옆으로 기고 61선이 좀 올라왔을 때 이 정도 양운선 정도에서 이제 전환사채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주가가 그 전환사채 여부에 대해서 움직일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좀 하신다. 이 HMM을 뭐 단기로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전환사채 여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이 횡보권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다. 그러면 요런 지점 있죠. 한번 지금 반등했던 자리. 뭐 지금은 좀 올라타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만약에 딛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요런 지점을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단기 이제 10%까지도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기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런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횡보하는 장이 좀 더 이제 돈 벌기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HMM은 일단 저는 횡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세를 끝내고 매수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상승을 좀 한 것 같고 드디어 이제 개인이 좀 팔면서 네, 수급이 조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이제 매도를 멈추고 사모펀드 조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움직임 있는 세력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봉, 양봉으로 좋게 지금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주봉, 꼬리 한번 달고 반등을 좀 해줬고요. 월봉도 지금 여전히 125월봉선 아래에 위치를 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조금 필요한 구간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지금은 뭐 대부분 네, 요 밑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길게 보는 분들을 한해서 좀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미 이제 좀 조금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 들어오신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이제 이런 구간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저는 횡보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만약에 요 라인에서 5만 원 선을 뚫어버린다. 여기 5만 600원 선으로 제가 잡아놨는데 이 라인을 뚫었다. 그때는 바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5만 600원을 뚫고 올라간다 싶으면 이제 그때는 HMM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제 두 번 디뎠다가 떨어진 구간을 뚫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이 물량이 쌓여 있었고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는 거죠. 응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터졌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것도 이런 지점입니다. 이렇게 양봉이 갑자기 이 구간을 뚫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제 뚫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전환사채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좀 매집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HMM은 이 정도로 보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여기 있네요. 자, HMM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었는데, 자, 오늘도 740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640만 주에서 740만 주로 증가를 했고요. 거래량이 이제 6월 7일에는 130만 주까지 늘어났다가 오늘은 조금 감소했습니다. 전체 거래량이.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감소한 날에도 공매도 잔고가 증가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뭔가 주가가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 만약에 공매도 잔고가 좀 감소를 했다면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잔고 수량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매도를 좀 한 수십만 주 정도 상환을 했다면 공매도 세력도 이 HMM의 저점을 이제 43,000원 정도, 42,500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HMM의 대차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가 자 4,200만 주죠. 4,230만 주고 이 흐름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대차잔고가 또 증가를 한 것 같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증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쉽게 뭔가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에 나올 그 대차잔고가 얼마인지 좀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투자자는 네, 외국인 추정
그대로 뭐 거의 당일 그대로 68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보유율은 12.6%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는 점. 외국인이 매수를 계속 하다가 매도를 했을 때 주목을 해야 되고, 매도를 계속 하다가 매수를 했을 때 주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왕 이렇게 상승한 김에, 자, 만약에 이제 5만 원을 뚫어버린다면 그때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이런 흐름을 잡아내고 미리 단기로 좀 들어가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상당히 실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21선은 좀 뚫을 것 같네요. 뭔가 흐름이 21선 위로 한번 올라갔다가, 자, 여기서 고점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더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HMM 뭐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소식들은 좋은데 이 큰 변수 하나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대규모 선사들이 또다시 치킨 게임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불확실성이 해결되었을 때는 다시 한번 올라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는이 3천억 원 규모의 HMM 전환 사채에 대해서 주식 전환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 잘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산업은행 이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업은행은 해운업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지난 2016년에 HMM CB 전환사채죠. 3천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다. 이 CB의 주식 전환 가격은 주당 5천원, HMM의 8일 종가는 4만 5천원으로 전량 주식 전환 시 평가 차익만 2조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파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팔지 아니면 그런 대기업에다가 팔아서 넘겨가지고 이 사기업화를 시킬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것 같고요.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는 공적 자금 회수 차원에서 전량 주식 전환 후에 시장 혹은 장외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형태입니다. 장외라는 것은 아마 대규모 블록딜일 가능성이 크고요. 산은은 2016년 해운업 위기 시 출자 전환 및 연구체 인수를 통해서 이렇게 지분을 11.93% 보유를 했는데, 만약에 전량 11을 전량 주식으로 바꾸면 24.9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행 은행법상 보유 지분이 15%를 넘으면 자회사로 편입을 좀 해야 되고요. HMM의 민영화 차원에서라도 산호는 지분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산은이 만기 상환을 채택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만기 상환. 그래서 이러면 이제 HMM은 투자금 3천억 원의 이자를 더해서 3,300억 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산은은 실현 가능한 대규모 이익을 포기를 해야 되고 업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HMM이 3,300억 원의 전환사채 대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 재무 사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분기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3,300억 원에 대해서 금액을 지급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두 번째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12 만기를 전부 연장하거나 아니면 일정 규모만 주식 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을 CB나 이제 BW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으로 HMM에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가능성도 점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케이스를 가장 이제 유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 일부 이게 이제 전환을 해서 지분율을 높여서 이렇게 지분 매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업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사느니 주식 전환을 통해 공적 자본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분 30%가량의 대규모 물량인 만큼 포스코나 현대차그룹 등 제조업 대기업과 해운계열사를 보유한 SM그룹, 할인그룹 등과 같은 특정 인수 후보를 물색해서 HMM의 지분을 매각할 소지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시비를 전량 전환을 해서 사실 이제 매각을 해버리면 그 물량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게 작용을 해서 HMM의 단기 주가에 대해서는 좀 좋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이제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포스코나 현대에 대해서
인수를 하게 된다. 뭐 최종 협상자 후보를 설정한다. 뭐 그런 뉴스만 나오더라도 HMM은 그 뉴스에 따라 급등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월 말쯤에는 이제 그게 윤곽이 좀 잡힐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뉴스에 따라 너무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한다면 조금 이제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확실치 않고 그냥 주사위 던지기에 너무 큰 돈을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네, 시장에서는 이 산업은행이 네, CB를 전환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에 참고를 좀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HMM, 네, 저는 한 번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지노선은 이제 5만원, 5만원 선입니다. 그래서 5만원을 뚫어버린다면 저는 6만원, 7만원까지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이제 익절을 좀 하고,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여유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계속 들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위해서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매수 타점 적절하게 잘 잡아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내일 이제 중요 포인트는 외국인이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5만 원 선을 단숨에 도달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